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대개 일주일에 네. 여론조사 대선 후보 관련해서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지금 한 평균 이게 지금 보도되는 거는 그래도 좀 골라서 보도를 하고 예. 있거든요. 한 40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40개. 네, 네.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많나요? 엄청 많습니다. 네, 지방에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조사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도는 잘 안 하지만 아.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어디에서 의뢰해가지고 그렇죠. 또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방법이 다른 겁니까? 아, 이제 조사가 다르게 나오는 예. 거예요. 방법은 이제 보통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ARS와 전화 면접 조사 큰 틀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요. 표집 툴도 많이 얘기가 나와서 RDD냐 가상 번호냐 그 두 가지 안에서 조합을 해서 이제 방법은 달라지는데 예. 최근에 중요한 거는 그 조사 시기예요. 그래서 조사 시기가 이제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날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조사에 굉장히 영향이 크게 미칩니다. 날짜에 따라서? 예, 지금은 이미 이제 대선이 굉장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시기였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뭔가 방송이 가처분 나오는 이런 식의 조사가 들어가거나 이제 방송이 된 날 조사가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하. 엄청 크게 영향을 받죠. 예, 오늘 국민들이 관심 많은 내용이 김건희 씨 통화 내용, MBC가 방송하기로 한 것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아주 궁금했는데요. 방금 전에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방송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론조사 문제점을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몇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것부터 한번 볼까요?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31, 안철수 17, 심상정 3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7. 예. 예,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올랐고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안철수 후보가 2%포인트 올랐고 심상정 후보가 2%포인트 빠졌습니다. 내린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자, 한국 갤럽 조사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선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네. 다른 조사 볼까요? 코리아 리서치 조사인데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6%포인트 앞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같은 기간인데 선두가 뒤바뀐다 이겁니다. 네. 또 다른 조사 하나 볼까요? MBS가 오늘 발표한 겁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28, 윤석열 후보가 3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조사가 나왔다 이겁니다. 또 있나요? 자, 리얼미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윤석열 후보가 39.2, 이재명 후보가 36.9. 자, 그러면 아까 윤석열 후보가 29%가 나온 게 있는데 윤석열 후보보다 그 조사보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소장님. 네. 이러니 얼마나 우리 유권자들이 헷갈리겠습니까? 그렇죠. 헷갈리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저걸 보면은 좀 미세한 차이가 왜 저렇게 나는지 예. 좀 알 수는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갤럽하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 리서치랑 그다음에 그 MBS 조사는 다 전화 면접 조사예요. 근데 그 갤럽 거는 RDD 방식을 이용하고 유무선 복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RDD 유무선 복합이 뭡니까? 가상 번호를 쓰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 임의 조합 번호로 지금 갤럽은 걸고 있고 보기도 주질 않습니다. 오픈 문항으로 지금 저기는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리서치하고 지금 MBS는 가상 번호와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데 조사 시기가 좀 달랐어요. 예.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거고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는 가상 번호와 유선 10%를 넣어서 ARS로 조사를 하거든요. 시기는 지금 그 MBS랑 11일 이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저기서 가장 중요한 건 12일 날 예. 그 변호사비 대납을 제보한 그 이모 씨가 돌아가신 게 12일 날 오전부터 이렇게 막 전파가 됐거든요. 아. 근데 그때 그 전파가 될 때 중요하게 같이 막 그 커뮤니티나 이제 루머 같이 막 돌았던 게 그 청부 살인을 당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장동에 연루된 세 번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좀 많이 퍼져나갔어요. 예. 근데 전날 조사를 막 하게 되면은 그것이 막 같이 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각 반영이 됩니까? 지금은 즉각 반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핸드폰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내가 이걸 막 뉴스를 보다가 여론조사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변동성이 예전보다 크게 나타나는 게 이 핸드폰으로 조사를 하는 거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쓰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날짜, 언제 조사했느냐 하루 상관이지만 그게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그 방송이 저녁에 나가잖아요. 근데 조사일은 토일을 한다. 그럼 방송이 저녁에 나가니까 못 볼 거 아니에요. 반영이 안 됩니다. 월요일 날 발표가 나가고. 지금 김건희 씨 관련 그렇습니다. 경우에. 예, 근데 월요일 날 조사가 하루를 해서 나가면 어쨌든 하루 차이잖아요. 그 방송을 봤냐 안 봤냐.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본 사람들이 월요일 날 조사에 응하면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럴 거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일까요? 일단은 이제 좀 신뢰할 만한 하나의 기관이나 두 개 정도의 기관의 그 추세선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은 이제 정기조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추세선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리얼미터하고 YTN 조사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전조사가 3주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떨어져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조사들은 지금 주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어쨌든 올라가는 것과 꺾이는 거의 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걸 보시면은 다음 흐름이 어떻게 나오겠구나가 좀 잡혀요. 예. 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니까 네. 믿을 만한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를 딱 정해서 그 추이를 쭉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어디가 제일 믿을 만합니까? 이게 이제 회사 그 지금 방송 3사랑 하는 곳들은 다 신뢰도가 있는 곳이어서 제가 어떻게 딱 찝기는 뭐 하겠지만 그냥 그래도 짚어보라고 하면 예. 저는 갤럽하고 그 리얼미터의 한 중간 지점을 좀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좀 갤럽이랑 리얼미터가 이 갤럽은 이제 RDD 번호를 쓰고 그다음에 리얼미터는 가상 번호를 쓰기 때문에 가상 번호를 쓰고 유선을 넣기 때문에 지금 같이 정권 교체 의향이 좀 높을 때는 약간 좀 보수적인 조합의 그 조사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갤럽하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좀 오래된 회사죠. 그렇습니다. 갤럽은 뭐 워낙 오래됐고요. 리얼미터는 이제 이 정치 조사를 워낙 오래 했죠. 그래서 이 좀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치 조사를 이렇게 아무 회사가 갑자기 신생 회사가 들어와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막 생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치 조사를 오래 했던 곳들 그리고 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 조사도 했던 노하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해서 조사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걸 이렇게 그 안정화시키는 노하우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방송 3사는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지만 방송 3사는 다 이제 예측 보도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역대 대선이나 총선 다 예측을 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세 개의 회사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여론조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말이죠. 네. 조작하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합법적인 틀 안에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잘 들어서 맞추는 설계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되면은 이 회사는 조사회사는 그 신뢰도가 생명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제3자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회사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잘 그렇게 안 하죠. 지금 설계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만약에 그런 짓을 하다가 들키면 또 드러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대표님은 갔다 오신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갔다 오신 다음에 회사 이름을 바꿔서 하시고 공개적인 조사는 잘 안 하시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헷갈렸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네. 좀 국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좀 이렇게 혼란을 막기 위한 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일단은 전문가들끼리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 같은 것들을 좀 하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좀 학계랑 같이 이제 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이제 지금부터 한 50일 남았는데
그 검증단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좀 판별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증단? 네, 그렇습니다. 나와주신 김에 네. 이렇게 지금 헷갈리지만 몇 가지 이번 주 걸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주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봤을 때 특징이 후보별로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은 삼자 구도로 변화된 지점이고요. 그 속에서 그 삼자 구도로 변환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던 중도와 그 일부의 이제 어떤 고령층이나 20대 2층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이동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삼자 구도가 되면서 이 단일화 이슈가 커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 의향도 같이 지금 이전에는 좀 이게 좁혀졌었는데 정권 교체 의향이 다시 좀 파이가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가 선대 활동을 다 중단하고 네. 잠적 중입니다. 지금 정의당은 후보도 없고 선대위도 없는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가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더 하락을 했는데 그게 일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심상정 후보가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게 뭔가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질 못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패러디를 한다든지 그 드라마 패러디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좀 새로운 마케팅적인 어떤 선거 캠페인의 기법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더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충격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허경영 후보한테도 네네. 밀려서 그랬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던데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3% 이상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어떨 때는 허경영 후보 이름이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그런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조사 회사들이 ARS 쪽에서 한번 그 허경영 후보 사이즈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의뢰하는 쪽과 상의를 해서 한번 넣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지금 허경영 후보가 전화를 계속 주말마다 지금 거의 한 2달 가까이 돌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축적돼서 지금 지지율이 김동연 후보보다 확실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기 지금 3.2%가 나왔는데 네. 저러다 보니까 기타 문항으로 넣기에는 지금 지지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일 좀 바깥으로 이제 보기 문항에 넣어주는 것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이제 의뢰하는 쪽과 상의해서 보기 문항을 정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당세가 너무 약해서 당 지지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보기 문항에 좀 넣지는 않았는데 개인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면은 좀 안 넣을 수가 없다 이런 고민에는 빠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다음 주 여론조사를 이제 또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변수가 될까요? 지금 오늘 이번 주 일요일 날 방송되는 그 TV의 그 내용, 그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상승세, 그러니까는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흐름이 좀 붙었거든요. 이걸 다시 좀 빠지게 할지 아니면 일단 멈추게 할지. 왜냐하면 김건희 씨 관련한 논란은 이미 한번 그 사과를 하면서 논란이 크게 확산이 돼서 빠질 부분은 다 빠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게 윤석열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금 붙어 있는 지지율이 다시 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오늘 갤럽 조사가 17%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동을 한다면 20%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단일화와 관련된 국면이 완전히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